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최근 우리 정부가 결정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한국군 파병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미국은 지난 약 40여 년간 이란과는 지속적인 적대 관계에 있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서방 세계의 안보에 심각히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이란의 이란 혁명 수비대 중 정예부대인 쿠드스군 사령관 솔레이마니를 제거하는 작전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에서는 이라크에 있는 미국 군사시설을 폭격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였죠. 또한 최근에는 수년 동안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이 수차례 피격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미국에서는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그 안전 확보를 위해서 미국 주도의 국제해양안보구상이라는 것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미국은 이해관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동참해 주기를 요구해 오고 있고, 우리나라와 일본에 대해서도 군대 파병을 요구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하는 여러 그 선박들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그 동참 요청에 대해서 거절할 수도 없는 입장인 반면, 또한 이란과도 상당히 오랜 기간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에서는 이 파병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군대를 파병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당히 그 판단하기 어려운 그러한 외교적 문제에 직면해 왔었는데, 결국은 미국 측의 입장도 아닌, 이란 측의 입장도 아닌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독자적인 군대 파병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삼각관계에 있는 외교 분쟁에 있어서 어느 한쪽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는 중립적인 입장이라는 것이, 좋게 말하면 중립적인 입장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양다리 외교이기 때문에 두 나라 간의 갈등이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됐을 때 이러한 중립적 외교가 우리나라 국익에 득이 될지 해가 될지는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큰 걱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 또 이란과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간단히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의 외교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미국과 아주 긴밀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동맹 관계는 군사, 외교, 경제 어느 한 부분을 빼놓고서도 얘기할 수 없는 전방위적인 동맹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튼튼한 동맹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서방 선진 국가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유도해낼 수 있었고, 이것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근면성이 합쳐져서 현재의 발전된 대한민국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동맹을 근거로 해서 6.25 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었고, 또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월남전 파병, 이라크 전쟁 참여 등 우리나라 군대가 외국에 파병되는 그러한 동맹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해 왔죠. 그러면 미국과 이란 간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관계도 처음부터 나빴던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1979년 이전에 이란이 팔레비 왕조였었을 때, 그때는 이란과 미국 간의 국가 관계도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였었습니다. 팔레비 왕조는 왕권 강화를 위해서 친서방적인 정책을 취했고, 또 미국은
중동 지역에서 그 원유 확보라는 또 이 중국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그 세력 확보를 위해서 이 중동 지역의 세력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이란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우호적인 관계가 유지되어 왔었는데, 이 팔레비 왕조가 부패하면서 이란에서는 이 팔레비 왕조를 몰아내는 이란 혁명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미국이 이 팔레비 왕에 대한 망명을 허용하고, 또 이에 대한 반발로 이란의 대학생들이 이란 내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점거하고 인직을 벌이는 유혈 사태가 생겼고, 미국은 이란에 대해서 이란 석유 수입 금지, 또 이란은 미국에 대해서 이란 내 미국 투자 시설을 압류해서 국유화,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 미국과 이란은 국교가 단절되게 되었죠. 우리나라와 이란과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이란은 1960년대에 국교가 수립되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유 확보의 절박함, 또 이란에서는 경제 발전을 위한 한국의 투자, 이런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지속적으로 외교 관계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고, 경제적인 그 교역량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는 양국 간 교역량이 약 170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엄청 큰 규모까지 확대가 되었었는데, 이란과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미국에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점점 강화되면서 우리나라도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었고, 최근 들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더 강화함으로써 최근 들어서는 이란에서 우리나라가 석유를 수입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교역량도 제일 많았을 때에 비해서 약 90% 정도가 삭감되는, 이란과의 경제 규모도 상당히 축소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우리나라와 미국, 이란과의 그 관계에서 보듯이 결국 우리나라는 어느 한쪽에 우리나라 국익에 더 도움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몰릴 것 같습니다. 물론 이란과의 지속적인 그 우호적인 국제 관계도 중요하지만, 중동에서 미국의 그 역할과 중동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대한 그 필요성,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고려해 보면 결국은 이란보다는 미국 측의 요구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입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런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미국은 자국에서도 뭐 석유가 엄청 많이 생산되고 있긴 하지만 자체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중동 지역에서 상당 부분의 원유를 수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원유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 미국은 중동 지역에 엄청난 경제적 지원과 군대 파견을 해왔죠. 그러던 것이 약 5년, 6년 전쯤에 외국에서 원유를 수입해오는 것보다도 더 적은 비용을 들이고도 미국 내에 매장되어 있는 셰일가스라고 하는 원유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미국은 외부에서 원유를 공급받지 않아도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원유만으로도 충분히 자급자족할 수 있는,
또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으로 원유를 수출할 수 있는, 즉 과거의 원유 수입 국가에서 이제는 수출 국가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 이 중동 지역이라는 것이 물론 이 원유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긴 하지만 과거처럼 어떤 중동에서 원유를 들여오지 않아도 자국의 경제, 국방, 외교를 스스로 풀어나가는데 커다란 위험 요인이 이제 없기 때문에 과거에는 미국이 필요에 의해서 중동 지역에 투자해 왔던 경제적 지원이나 군대 파견에 대해서 이제는 그 이해관계에 있는 다른들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책임 분담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동맹 관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위협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럼 우리나라 입장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00% 원유 수입 국가죠. 그 중에 70%를 이 중동 지역에서 수입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과 같이 미국에서 주도하고 있는 국제 해양 안보 구상에 연합한 어떤 우리나라의 선박에 대한 안전 확보가 아닌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선박에 대한 안전 보장을 하고자 할 때 과연 우리나라의 이 군대 파견한 정도의 군사력으로 우리나라의 선박에 대한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과거 이 우리나라 청해 부대가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선박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 소말리아 지역에 출몰하고 있는 해적들의 군사력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구축함과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약했기 때문에 가능했었죠.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이란의 정규군입니다. 미사일, 잠수함, 우리나라 구축함 한 대가 과연 그러한 위협에 대해서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까요? 좀 심각한 예를 들자면 미국과 이란이 지금보다도 더 심각한 적대 관계가 되어서 어떤 외형적인 군사적 위협을 보여주고자 할 때, 즉 이란에서 미국의 경제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선박에 대한 공격을 하고자 할 때 미국 주도의 연합 세력에 대한 선박을 공격하는 것이 용이할까요?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독자적으로 군사 활동을 하는 나라의 선박을 공격하는 것이 용이할까요? 이건 유치원생들도 알 것 같습니다. 어떤 놈이 센 놈한테 돌을 던지겠습니까? 약한 놈한테 돌을 던지지. 우리나라 구축함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구축함 자체적인 어떤 군사활동도 할 수 있지만 기껏해야 구축함 한 대에 링스 헬기 한 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란이 어떤 보복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구축함을 잠수함 어뢰로 공격한다고 했었을 때도 우리나라 구축함은 그거에 대한 방어조차도 적극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구축함 자체로도 대응하기 어려운데 이 구축함 한 대 보내서 그곳을 지나는 우리나라의 선박들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어떤 최악의 상태를 가정해 놓고 그것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의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한 판단은 그런 아주 극한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는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는 최악의 상황에서 발생을 하죠. 따라서 지금은 미국 주도하에 국제해양안보구상에 연합하여
맞지 않은 독자적인 형태의 한국군 파병을 결정했지만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도 어떻게 하는 것이 일부 좀 대한민국의 피해는 있더라도 좀 더 큰 그림에서 봤었을 때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구분할 것 없이 모든 전문가들이 같이 심사숙고해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최상의 외교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